자, 앞 시간에 이계 동차 선형 상미분 방정식에서 우리 정칙 특이점에서 해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프로베니우스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자, 프로베니우스 방법에 의해서 이제 해를 구하는 한 가지 보기로 벳셀 방정식을 이번 시간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벳셀 방정식이 뭐냐면 우리가 자, 상수 이제 알파에 대한 이계 동차 선형 상미분 방정식 어떤 꼴이냐면 x의 제곱 곱하기 d 제곱 y 오버 dx의 제곱 더하기 x 곱하기 dy 오버 dx 더하기 x의 제곱 빼기 알파의 제곱 y는 0. 자, 이 방정식을 우리가 차수가 알파인 벳셀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가 물리나 공학 등에서 어떤 현상을 다룰 때 이 벳셀 방정식이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상수 알파에 대해서 이제 이 방정식에 우리가 풀이가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수가 알파인 벳셀 함수 이거는 이 방정식의 해를 우리가 해에 해당되는 함수를 우리가 차수가 알파인 벳셀 함수라고 부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이 알파에 따라서 좀 이제 다른 형태의 해가 나올 텐데,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차수가 0인 벳셀 방정식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차수가 0인 벳셀 방정식은 위의 방정식 이러니까 알파가 0인 경우죠. 그러면 차수가 0인 벳셀 방정식이 되는데, 즉 이거는 이 방정식이죠. dx 더하기 x의 제곱 y는 0 이게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1이라고 놓으면 이 방정식을 한번 풀어보겠는데, 자, 이 방정식을 풀려면 먼저 자, 1의 표준형으로 먼저 한번 바꿔봐야겠죠. 1의 표준형은 이계 부분에 이것을 1로 만들어야 되니까 이제 x의 제곱으로 좌우 양변을 나눠야 되겠죠. 표준형으로 바꾸면 x의 제곱으로 나누면 이건 x분의 1 dy 오버 dx 더하기 1 곱하기 y는 0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서 이제 개수함수, 이 개수함수에서 보면은 자, 0이 이 개수함수의 이 두 번째 개수함수는 상관이 없지만 첫 번째 개수함수의 특이점이 되죠. 그래서 0은 그 함수 x분의 1의 특이점이므로 이렇게 따라서 이 방정식 이것의 특이점이 됩니다. 그런데 특이점 중에서 우리가 정칙 특이점인 경우에는 우리가 풀이를 프로베니우스 방법으로 풀 수가 있는데, 정칙 특이점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리 px는 지금 이 개수함수 x분의 1에다가 px 여기는 이제 x를 곱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0에서 따니까 x 빼기 0 이걸 곱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x입니다. x를 곱하면 이거는 1 상수함수가 됩니다. 그 다음에 qx 이거는 x 빼기 0의 제곱, 그러니까 x의 제곱 곱하기 이 개수함수 2를 곱하면 이거 x의 제곱이죠. 자, 이 두 함수는
0에서 해석적입니다. 따라서 0은 저 상미분 방정식의 특이점인데 이 px, qx에 대해 해석적이므로 0은 정칙 특이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저 상미분 방정식을 푸는데 0 근방에서 이제 풀려고 그러는데 0이 정칙 특이점이니까 프로베니우 방법을 적용할 수가 있죠. 예, 프로베니우 방법을 적용해서 프로베니우스 방법을 적용을 하면 0 근방에서인데 이제 0보다 더 약간 큰 부분 어떤 이제 구간 0R 자 R이 어떤 수인지는 아직 모르겠는데 0R에서 이제 해를 저 구간에서 정의된 해를 어떤 형식으로 나타나냐면 이것은 시그마 n은 0부터 무한대 그 다음에 cn x의 m 더하기 r 제곱 그 다음에 c0은 0이 아니죠. 이거로 추정을 하죠. 이게 프로베니우스 방법이죠. 해가 이런 형태가 나온다. 이런 형태가 적어도 하나 나온다. 자, 이제 해를 찾기 위해서 이제 u의식을 한번 x에 대해서 미분을 해보면 이 y 프라임은 이 거듭제곱의 미분은 항별 미분과 같습니다. 이거는 n은 0부터 무한대까지 m 플러스 r cn x의 m 플러스 r 빼기 1 이렇게 되고 한 번 더 미분해 보면 마찬가지로 이제 항별 미분이니까 m부터 무한대까지 m 플러스 r 빼기 1 cn의 x의 m 플러스 r 빼기 2가 되죠. 이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앞에서 이 형태의 해를 추정을 했는데 우리는 뭘 구해야 되냐면 여기에 cn 이 개수와 r 이것을 찾아야 됩니다. 그걸 구하기 위해서 위에 이 y 프라임, y2 프라임 이것을 우리 방정식 우리가 풀려는 방정식 1에 대입을 해야 되죠. 1에 대입하면 그러면 y 프라임의 x의 제곱이 곱해졌으니까 첫 번째는 예. 첫 번째는 이제 시그마 n은 0부터 무한대까지 m 플러스 r 빼기 1에 이렇게 되고 cn x의 m 플러스 r 빼기 2인데 여기 앞에 x 제곱이 곱해져 있죠. 방정식 1에 따라서 여기는 x 더하기 r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더하기 이제 x가 곱해지죠. 여기 x가 곱해지니까 더하기 시그마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m 플러스 r cn의 x의 m 플러스 r 빼기 1인데 앞에 x가 곱해져 있기 때문에 x가 이렇게 되고 마지막에 이제 x의 제곱이 곱해져야 되죠. 더하기 시그마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cn x의 m 플러스 r 더하기 2는 0 대입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것을 이제 묶으면 이것하고 이것을 묶으면 즉 이건 시그마 n은 0부터 무한대까지 이 뒷부분이
여기 마이너스 1 이 부분하고 서로 상쇄가 돼서 이제 n 플러스 r의 제곱 cn x의 n 플러스 r 더하기 시그마 n은 0부터 무한대까지 cn x의 n 플러스 r 더하기 2는 0 이렇게 되죠. 이것을 다시 한번 또 다시 한번 간단히 하면은 여기에 이제 최소차항이 여기는 n이 0일 때니까 x의 r 제곱이 최소차항입니다. 이쪽에는 x의 r 제곱이 안 나오죠. 그래서 x의 r 제곱은 뭐냐면 n이 0일 때니까 이거는 r의 제곱 n이 0일 때니까 c0 x의 r 제곱 이게 최소차항이고 두 번째 이제 최소에서 그 다음 차는 이제 1 더하기 r 차인데 그것도 오른쪽 항에는 안 나오고 왼쪽 항에만 나오죠. x의 1 더하기 r 항은 n이 1일 때니까 더하기 1 플러스 r의 제곱에 c1 n이 1일 때입니다. x의 1 플러스 r 이렇게 나오고 자, 그 다음 차항부터는 이제 이 항과 이 항이 다 나오죠. 그래서 이제 항을 같이 쓰기 위해서 시그마 n이 2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하고 이제 x의 n 플러스 r로 이렇게 쓰면 위에 첫 번째 항은 이제 그대로 오니까 여기가 n 플러스 r의 제곱 cn이 되고 오른쪽은 n 대신에 n-2가 들어간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가 n 플러스 r이니까 n 대신에 n-2로 집어넣어 보면 더하기 c의 n-2가 되겠습니다. 이게 0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 항등식이 성립해야 되는데 오른쪽 변을 보면 영함수죠. 그래서 이게 항등식이 성립이 되려면 여기에 있는 모든 그 개수함수들이 영함수가 돼야 됩니다. 이게 다 영함수가 돼야 되는데 최소차항의 개수함수가 영함수가 되는 것은 C0이 0이 아니니까 R제곱이 영함수가 돼야 되죠. 그게 바로 결정방정식이죠. 이제 결정방정식이 R제곱은 0 이거이므로 이것의 근을 결정근이라고 그러는데 결정근은 중근입니다. 중근인 0입니다. 0이 중근을 갖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R이 0이니까 R이 0이므로 두 번째 여기 항에서 이게 이제 영함수가 돼야 되니까 R이 0이니까 이거는 1제곱 곱하기 C1은 0 이렇게 돼야 되죠. 그 다음에 그리고 뒤에 개수함수들도 다 0이 돼야 되니까 n이 2 이상일 때 이제 r은 0이니까 n의 제곱 곱하기 cn 더하기 c의 n-2는 0입니다. n이 2, 3, 4 이렇게 쭉 나올 때 자, 이거이다. 따라서 어떻게 되냐면 이제 항들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따라서 C1은 0이죠. C1은 0이고 그리고 뒤에 식은 다시 쓰면은 CN은 Cn-1을 오른쪽으로 넘기면 마이너스가 되고 n제곱도 넘기면 n제곱분의 Cn-2가 됩니다. n이 2, 3, 4 이렇게 됐을 때 자, 이거
이렇게 되죠. 따라서 이제 우리가 이 개수 Cn을 계산할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되니까 C는 앞에 식에 의해서 마이너스 2의 제곱분의 C0입니다. 근데 C0은 독립변수죠. 이렇게 되고, C3은 마이너스 3의 제곱분의 C1인데 C1이 위에서 0입니다. 그래서 이건 0이 되죠. 자, C4는 마이너스 4제곱분의 C2. 그런데 이거는 저렇게 되니까 이제 이거는 2제곱분의 2제곱 곱하기 4제곱분의 마이너스 1이 제곱, 그 다음에 C0 이렇게 됩니다. C5는 마이너스 5제곱분의 C3인데 C3이 0이니까 이건 0. 그 다음에 C6은 마이너스 6제곱분의 C4인데 저렇게 되니까 2의 제곱 곱하기 4의 제곱 곱하기 6의 제곱 분의 마이너스 1의 3제곱 곱하기 C0 이렇게 되죠. C7은 마이너스 7제곱분의 C5인데 C5가 0이니까 이거 0. 그래서 Cn 중에서 n이 홀수이면 계속 0이 되고 n이 짝수이면 이런 형태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EN 이 짝수는 이렇게 된다. 이게 2의 제곱 곱하기 4의 제곱 곱하기 6의 제곱 점점점에서 2n의 제곱 분의 마이너스 1의 n제곱 곱하기 C0. 이것을 다시 쓰면은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게 n 팩토리얼의 제곱으로 묶어대면 여기에 2가 2n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분의 마이너스 1의 n제곱 곱하기 C0 이렇게 되고 C의 2n 플러스 1 이거는 0 이렇게 되죠. 그래서 계속 이렇게 됨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개수를 다 구했는데 Cn에서 n이 홀수이면 다 0이고 짝수만 살아남고 앞에서 R은 0이었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구했습니다. 위에서 우리가 해를 저렇게 추정을 했는데 모든 Cn을 구했고 R은 0이고 그래서 구했기 때문에 해를 찾을 수 있죠. 이거이므로 프로베니우스 방법에 의해서 찾아진 해는 구하는 해는 y는 앞에 C형은 다 공통적으로 있으니까 C형을 앞으로 묶어내면 C0 곱하기 n은 0부터 무한대까지 n 팩토리얼의 제곱 분의 마이너스 1의 n제곱 곱하기 2의 2n제곱은 같이 묶어서 2의 x분의 2n제곱 구하는 해는 이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 하나를 찾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를 찾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찾은 해를 우리가 특별히 이름을 붙입니다. 여기서 자, C형이 1인 특수해를 우리가 기호로 J0으로 나타내고 이름을 우리가 차수가 0인 첫 번째 종류의 베셀 함수라고 합니다. 즉 J0 X는 위에서 C0을 1로 잡아서 n은 0부터 무한대까지 n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의 제곱분의 마이너스 1의 n제곱, 예, 2분의 x의 2n제곱, 이것을 우리가 차수가 0인 첫 번째 종류의 베셀 함수라고 그렇게 부르고 j0으로 나타냅니다. 자, 이 함수는 x의 2n제곱 그 개수만 나타나고 우리가 홀수일 때는 개수가 다 0임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런 형태의 함수가 코사인, 사인 함수에서 그런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자, 여기서 우리가 이 j0 이 함수의 그래프가 여기 보이는데, 그래프가 여기에 이렇게 0보다 큰 부분에서 이렇게 그려지죠. 이렇게 그려져서 뭐 사인 코사인처럼 서로 진동을 하면서 점점점 이제 작아지는 그런 함수의 형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형태가 됩니다. 자, 우리가 프로베니우스 방법에 의해서 한 해를 찾았는데, 이때 이제 해가 하나뿐이 못 찾아지죠. 저런 방식으로. 그리고 결정 방정식, 결정근이 0인 중근이었습니다. 이런 형태에서는 우리가 이제 다른 또 해를 찾을 수가 있죠. 그리고 앞에서 이제 이렇게 결정근이 같을 때 해골이 어떤 형태가 나온다는 것은 앞 시간에 살펴봤었는데, 그 형태를 구하는 게 어떤 특수해를 하나를 구할 때 다른 해를 찾는 것을 우리가 개수축소법으로 구할 수가 있었죠. 개수축소법을 적용을 하면 이 특수해, 지금 우리는 j0을 찾았습니다. 자, 이것을 이용한 개수축소법은 y는 j0xu 해가지고 이제 이것을 대입을 해서 푸는 건데, 그 해가 이제 어떤 형식으로 나오냐면, 개수축소법에 따라서 어떤 형태로 나오냐면 이런 형태로 나왔었습니다. 그 j0x 여기다가 이제 인테그랄 j0x의 제곱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인테그랄 x분의 1 dx, dx, 이런 형태로 나온다는 게 개수축소법이었죠. 여기서 이 부분이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인테그랄 x분의 1 dx, 이 형태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ln x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이 x분의 1 이런 형태가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x가 0보다 큰 부분을 따지니까, 지금 x는 0보다 큰 부분을 따지니까 이런 형태가 돼서 이게 x분의 1이 되죠. 그리고 여기서 부정적 분인데 우리가 하나의 원시함수 딱 한 가지만 찾으면 되니까 여기 적분상수는 쓰지 않았습니다. 가장 간편한 적분상수를 써서 이렇게 되므로 이것을 갖다가는 위에다가 집어 넣으면 인테그랄 분자가 x분의 1 함수가 됐죠. 그래서 x 곱하기 j0 x 제곱분의 1 dx가 됐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두 번째 특수해입니다.
자, 두 번째 특수해를 이제 저렇게 나오는데, 이제 저것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j0 x는 우리가 알고 있죠. 근데 j0 x 이것의 제곱인데, 앞에서 j0 x가 이렇게 식이 구해졌는데, 저것을 나열을 제곱을 구하기 위해서 항별로 나열을 하면, 이거는 1 빼기 1 팩토리얼의 제곱분의 1의 2의 x의 제곱 더하기 2 팩토리얼의 제곱분의 1의 2의 x의 4제곱 빼기 3 팩토리얼의 제곱분의 1의 2의 x의 6제곱 이렇게 되고, 이게 이제 제곱이니까 똑같은 게 이제 곱해졌죠. 2의 x의 제곱 더하기 2 팩토리얼의 제곱분의 1의 2의 x의 4제곱 빼기 3 팩토리얼의 제곱분의 1의 2의 x의 6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두 개 제곱이니까 이제 차수가 적은 것부터 하면, 이게 상수항은 1이고, 그 다음에 이제 x의 제곱항이 나오는데, 이거 계산해 보면 이거는 마이너스 1 팩토리얼의 제곱에 2의 제곱분의 2x의 제곱, 이거 밑에서부터 이렇게 됨을 알 수가 있고, 이제 x의 4제곱이 나와야 되는데, 이거는 2 팩토리얼의 제곱에 2의 4제곱에 6 x의 4제곱 이렇게 됨을 알 수가 있고, 빼기 이제 3 팩토리얼의 제곱 곱하기 2의 6제곱에 20 x의 6승 이렇게 나옴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이므로 z0의 x의 제곱분의 1, 자, 이것을 구할 수가 있다. 자, 이거는 이제 이 함수 우리가 구하는 거, 여기에다가 이제 이걸 곱해서 이제 1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다가 뭘 곱해야 이게 1이 되는가? 그러면 상수항은 1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x의 제곱이 나오는데, x의 제곱항이 어떤 개수가 나올 건데, 근데 이 두 개를 곱해서 이제 1이 돼야 되니까 개수가 0을 만들어야 되죠. 그러면 이거 곱하기 이거니까 더하기 여기는 1 팩토리얼의 제곱에 2의 제곱분의 2가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x의 4제곱이 나와야 되는데, 자, 여기와 여기를 곱해서 4제곱 나오는 것은 이렇게 하나, 둘, 셋인데, 이걸 계산을 해서 그 개수 함수가 영함수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면은 이 부분이 10 나누기 2 팩토리얼의 제곱 곱하기 2의 4제곱이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x의 6제곱이 또 나오는데, 이것도 6제곱도 이거 6제곱 나오는 것들 다 더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것을 0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거는 92 나누기 3 팩토리얼 제곱에 2의 6제곱 이렇게 나옴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 이제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f2의 x, 이거는 위에서 j0 x 곱하기 인테그랄의 x 곱하기 j0 x의 제곱분의 1 dx인데, 이게 앞에서 j0 x의 제곱분의 1은 구했으니까 여기다가 x분의 1을 곱하면 되는 거니까, 이게 j0 x고 인테그랄에 x분의 1을 곱해지는 거니까, 위에 이게 x분의 1 더하기 2 나누기 1 팩토리얼의 제곱 곱하기 2의 제곱에 x는 그러니까 x의 2 빼기 1 제곱이죠. 더하기 10 나누기 2 팩토리얼의 제곱 곱하기 2의 4의 x의 4제곱 빼기 1
4 빼기 1제곱 이렇게 되죠. 또 여기는 92 나누기 3 팩토리얼의 제곱에 2의 6제곱 곱하기 x의 6-1제곱 쭉 이렇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의 dx. 자, 여기서 이제 적분을 하는데 하나의 원시함수를 찾는데 그 중에 해당되는 하나만 찾으면 되니까 이건 j0 x의 x분의 1, x는 양수 파트입니다. 이것의 원시함수는 ln x.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거는 더하기 1 팩토리얼의 제곱에 2의 제곱 2에 이거는 2분의 1 x의 제곱이 되고 더하기 이거는 2 팩토리얼의 제곱 곱하기 2의 40 곱하기 이거는 4분의 1의 x의 4제곱 이렇게 92 나누기 3 팩토리얼의 제곱에 2의 6승 이거는 곱하기 6분의 1의 x의 6제곱 이렇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j0 x 형태는 아니까 첫 번째는 그냥 그대로 쓰고 이거는 j0 x 곱하기 ln x가 되고 더하기 그 다음에 j0을 그대로 나타내겠습니다. j0은 1 빼기 1 팩토리얼 제곱분의 1에 2분의 x의 제곱 이렇게 되고 2 팩토리얼의 제곱분의 1에 2분의 x의 4제곱 빼기 3 팩토리얼의 제곱분의 1에 2분의 x의 6제곱 이렇게 되는 게 j0 x입니다. 여기다가 곱하기 위에 ln x는 계산이 됐고 그 다음 항부터 쓰면 2 나누기 1 팩토리얼의 제곱 곱하기 2의 제곱 곱하기 2분의 1의 x의 제곱 더하기 10 나누기 2 팩토리얼의 제곱 곱하기 2의 4제곱 곱하기 4분의 1의 x의 4승 더하기 3 팩토리얼의 제곱에 2의 6제곱에 분의 92 곱하기 6분의 1의 x의 6제곱 이렇게 됨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계산을 해보면 j0 x ln x 그래서 계산이 복잡한데 형태가 이렇게 됩니다. 더하기 2의 제곱분의 1의 x의 제곱 빼기 2의 4제곱 곱하기 2 팩토리얼의 제곱분의 1에 1 더하기 2분의 1 x의 4제곱 더하기 2의 6제곱 곱하기 3 팩토리얼 제곱분의 1에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x의 6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즉 다시 쓰면 즉 f(x) 이거는 j0 x 곱하기 ln x가 되고 뒷부분이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2의 2n 제곱 곱하기 n 팩토리얼의 제곱분의 마이너스 1의 n 플러스 1 이게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쭉쭉쭉 해서 n분의 1의 x의 2n 제곱 그래서 이런 형태가 나옵니다. 자, 이런 형태 중에서 자, 이런 형태가 나온다는 것은 앞에 우리가 정리해서 그 결정근이 같을 때는 이런 형태가 된다고 그랬죠? 결정근이 같을 때 이런 형태가 나온다고 봤고 이때 특히 이제 F1과 F2가 이게 1차 독립이므로 이제 일반에는 FCX 이거는 J0 X
X에다가 C1배 더하기 FEX의 C2배가 됩니다. 이것이 일반의 해가 되겠죠. 그래서 C1C가 이제 독립변수인데 이 중에서 이런 일반 해 중에서 특히 다음과 같은 해를 특히 우리가 Y0X라고 쓰는데 이거는 J0의 개수 C1은 이제 파이분의 2 곱하기 감마 감마 빼기 ln 2 J0X C1은 이거고 C2는 파이분의 2. 그래서 이걸 묶으면 FEX C2는 파이분의 2. 그래서 이것도 이제 특수 형태가 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차수가 0인 이제 두 번째 종류의 베셀 함수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감마는 상수인데 오일러 상수라고 합니다. 오일러 상수인데 이거는 식으로 쓰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쭉 이렇게 가는 거. n분의 1이 무한대로 가면은 이게 무한대로 가죠. 그런데 이거 빼기 ln n. ln n도 무한대로 가죠. 이것도 무한대로 가고 이것도 무한대로 가는데 그래서 차이를 우리가 오일러 상수라고 그러고 이 오일러 상수는 0.5772 이렇게 쭉쭉쭉 가는 무리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FEX가 저 형태가 저렇게 되니까 FEX 저 형태를 집어 넣어보면 ln 지금 식이 여기가 2가 ln 2 이렇게 되죠. 그래서 FEX를 갖다 직접 이렇게 집어 넣어보면 FEX가 저러니까 이렇게 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F0X는 파이분의 2로 잡아 빼고 이거는 오일러 상수 감마 ln x 나누기 2 이게 로그의 성질에 따라서 이거는 ln x 빼기 ln 2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고 J0 x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뒷부분에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2의 2n제곱 곱하기 n 팩토리얼의 제곱분의 마이너스 1의 n 플러스 1제곱에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쭉부터 n분의 1까지 x 2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종류의 베셀 함수 차수가 0인 두 번째 종류의 베셀 함수는 이렇게 되고 이 함수 그래프는 이제 이렇게 되죠. 이 함수 그래프는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빨간색 그래프가 되죠. 빨간색 그래프 모양으로 이렇게 돼서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쭉 올라가서 이제 진동을 하면서 점점 0으로 가게 되는 그런 함수의 그래프 모양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이제
다른 물리나 공학에서 이제 많이 등장하는 뭐 파동에 대한 어떤 것을 나타낼 때 등장하게 되는 차수가 알파인 베셀 방정식을 받고, 특히 우리가 차수가 0인 경우를 풀어보면 표준형으로 바꾸면 이렇게 되는데, 0이 특이점이었습니다. 그리고 0이 정칙 특이점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고, 정칙 특이점인 경우에 프로베니우스 방법을 적용을 해보면, 적용해서 풀었더니 우리 결정 방정식이 아래 제곱분에 0이 나와서 결정근이 중근이 0이 나왔습니다. 이제 그런 형태에서는 프로베니우스 방법으로 풀면은 그 해가 한 가지만 나온다는 것을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해가 한 가지가 나왔는데, 그래서 그 해의 그래프가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제 두 번째를 찾아야 되는데, 이제 하나의 특수해를 알았을 때 두 번째 해를 찾는 게 우리 개수축소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개수축소법에 의하면 이제 해가 이런 형식이 나온다는 것은 결정이 됐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용해서 이것을 이제 풀어보면 두 번째를 찾았습니다. 이게 두 번째를 구할 수가 있고, 그래서 두 해가 1차 독립이니까 그 1차 결합으로 해서 일반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해를 구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개수 C1과 C2를 선택을 해서 이제 Y0을 구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차수가 0인 두 번째 종류의 베셀 함수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 함수는 모양이 이렇게 되죠. 첫 번째 종류는 모양이 이렇게 됐는데, 0에서 함수값이 1이었고 이렇게 되는데, 두 번째 종류는 0에서 마이너스 무한대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두 번째 종류의 베셀 함수